코가 처진 거라서 수술을 했다고 그 피부가 평생 가냐? 그것이 좀 아직 뚱뚱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부작용 두 가지 진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고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코는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코끝에 대해서 이제 질문 같은 거 받아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환자분들이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수술 직후 높이보다 조금 내려왔어요. 한 6개월 차, 3개월 차 때부터. 그거는 코가 처지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말 그대로 붓기가 빠져서 조금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처지는 거랑 좀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코 기둥이 약해져서 아니면은 코 기둥이 피부 텐션에 비해 못 이겨가지고 쓰러지거나 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한 2년에서 5년 정도 봅니다. 그 사이에 코가 처졌거나 아니면은 모양이 좀 내려왔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진짜 코가 처진 거라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코가 처지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코가 처질 수 있다고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5년 이렇게 지났을 때도 코가 똑같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정상적인 코도 계속 중력을 받고 웃으면서 표정이 지으면서 텐션이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코도 어느 정도 좀 내려가요. 코 수술을 했다고 그 코가 평생 가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붓기 빠지는 거, 코가 진짜 처지는 거, 아니면 진짜 중력에서 노화 때문에 처져 보이는 거. 요거 세 개 중에 재수술로 잡을 거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보통 두 번째 케이스들은 환자분들이 바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저 코가 처졌어요 라고 하면서 재수술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케이스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치료를 보고 이제 하는 환자분들이 거의 2주차, 3주차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원장님 저는 나이는 지금 너무 예쁜데 코끝이 좀 아직 뚱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2주차면요 아직 축구로 치면 전반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코끝 붓기라고 하는 게 왜 코끝에 더 많이 생기냐면요, 일반적으로 콧대 피부보다 코끝 피부가 좀 많이 두꺼우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래쪽은 뭐 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붓기가 생길 게 뭐 없기 때문에 초반에 붓기 생길 때는 여기가 빵빵하게 생기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면서 빵빵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무조건 빠집니다. 최종 모양 나오는 6개월 차까지 천천히 이렇게 좀 붓기가 빠지면서 얄쌍한 모양으로 잘 잡히실 겁니다. 무보물 코성형이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콧끝만 이렇게 살짝 잡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는 환자분들은 오히려 그냥 하이코나 그렇게 이제 콧뒤 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하이코를 해서 조금 더 처지고 이런 경우는 콧끝만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실리콘을 같이 쓰는 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무병물 고성형 실리콘 안 쓰는 수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콧대 조건이 받쳐줘야지 콧끝만 수술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정답이 있다고는 보진 않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처럼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런 푸띠 쪽이나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없으실 거고 그렇다고 무작정 너 코가 이러니까 수술을 해라 이런 것도 일반인 분들한테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라서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적당한 필러나 어느 정도의 적당한 하이코는 이제 수술할 때 그렇게까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실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한다든지, 실 자체가 너무 피부층이랑 가깝게 돼 있어가지고 피부를 너무 얇게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수술할 때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고, 사실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없으신데 예전에 생각보다 안 녹는 실로 시술 받으신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사실 그 정도로 수술에 방해될 정도의 무리한 시술만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는 전적으로 환자분들 편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성형을 했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두 가지가 염증이랑 구축 두 가지가 되는데요. 그거 두 개 다 실리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은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긴 거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항생제 치료라든지 세척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상처가 예를 들어서 생겼어요. 상처가 생겼는데 어떤 상처는 되게 예쁘게 나는 상처가 있고, 아니면 좀 넓게 생긴 상처는 이게 뭔가 되게 단단해지면서 생기는 흉터살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처랑 다르게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 계속 그런 자극을 주면은 그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 자체는 굉장히 한정이 돼 있는데 이쪽에만 뭐가 계속 단단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코가 이렇게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염증이 안 생겼는데도 좀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뭐 엄청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염증이 구축의 발생 요인인자 정도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축이 생기는 거는 코 안에 있는 흉살이 예쁘게 안 잡히고 조금 안 좋은 흉살이 계속 실리콘이랑 자극이 되면서 조금 그게 지속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발생 확률은 되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구축이 발생 확률이 진짜 높다 그러면 뭐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고 강남바닥이 진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수술로 그래도 구축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수술 몇천 몇만 건을 했는데 구축이 하나도 발생 안 했다. 이거는 의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고요. 근데 제가 수술하는 케이스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셨다가 구축이 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수술 케이스가 절대 구축이 안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저도 상담할 때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체크를 그래도 좀 빨리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땡긴다, 콧볼 모양이 좀 딸려 올라가는 것 같다, 아니면은 좀 콧구멍이 보이는 양상 자체가 그렇다, 아니면 살 자체가 생각보다 어느 순간 만져보니까 다리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라고 할 때 약간 조기에 잡아주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 이제 구축코라고 했을 때 이제 환자분들도 찾아보시면 튀김 모양이 많이 변형된 케이스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하루아침에 탁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모양도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환자분들도 조금 이제 내가 코 성형을 했다, 아니 실리콘, 특히 실리콘을 쓰는 코 성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꼭 수술하시는 원장님한테 가서 체크받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형외과 가서 그래도 한번 체크를 받아 보시는 게 더 모양이나 그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여유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수술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 방문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예쁘다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그냥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코는 요즘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단 뭐 높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얼굴마다 어울리는 높이도 있을 거고, 높이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의 그 니즈가 제일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높은 코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낮은 코를, 자연스러운 코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요즘 뭐 자려하다 그러던데 저는 뭐 적당히 화려하다 뭐 중간 느낌의 케이스도 있긴 한데, 요즘 친구들 좋아하는 라인 자체가 중간 정도로 너무 과하지도 너무 자연스럽지도 않게 그 정도의 높이를 좀 예뻐하는 것 같고, 라인적으로는 요즘은 사실 반버선처럼 옛날처럼 곡선이 많이 들어간 코를 원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라인적으로는 조금 직반에서 직선 사이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하면은 높이는 적당히 중간, 뭐 너무 높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게, 라인 자체는 약간 직선에서 직반 정도, 그다음 이마 라인이랑 떨어지는 콧대 라인이 예뻐야 될 것 같고, 비순각이 좀 예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저는 많이 접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코끝에 대해 알아보고요. 추가적으로 수술이나 디자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도 영상을 또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